진단비가 지급되지 않는 다른 진단명과 질병 코드를 주장한다, 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의료자문을 통해 주치의가 아닌 제3자에게 의료 자문을 보내서 다른 질병 코드를 적정하다고 주장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정말 자주 쓰는 방법이죠. 안녕하세요, 사건사고TV 김지윤입니다. 오늘도 김은손 사령사님 모시고 질병 관련 보험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어떤 질병, 어떤 주제에 대해서 대화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순간부터인가 뇌질환, 뇌혈관 질환 관련한 진단비 판매가 급증했죠. 네. 판매가 급증한 만큼 분쟁도 이제 어마어마하게 늘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시면 좋은 정보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선 주로 판매되고 있는 보험금, 진단비 어떤 것들이 있죠?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뇌출혈 진단비 I60, 61, 62. 두 번째 뇌졸중 진단비 뇌출혈 진단비에 I63, 65, 66 코드 추가되고요. 세 번째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 뇌졸중 진단비에서 I64, 67, 68, 69 코드가 주로 진단 추가됩니다. 뇌출혈 진단비가 가장 보장 범위가 협소하고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보장 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뇌출혈 진단비가 비교적 보험료가 저렴하고 가입 금액이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뇌질환 관련 진단비는 진단명과 질병 코드만 진단서로 받아서 청구하면 지급하는 건가요? 네, 그렇다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뇌혈관 관련한 진단비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부지급할 수 있는 사유, 즉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이유로 부지급을 하게 될까요? 우선 뇌경색의 경우 진구성 뇌경색이나 열공성 뇌경색, 뇌경색의 후유증 등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구성 뇌경색, 열공성 뇌경색, 뇌경색의 후유증. 진단비가 지급되지 않는 다른 진단명과 질병 코드를 주장한다, 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의료자문을 통해 주치의가 아닌 제3자에게 의료 자문을 보내서 다른 질병 코드를 적정하다고 주장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정말 자주 쓰는 방법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I65나 I66 진단, 즉 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진단을 받고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요. 이 경우 협착 정도가 경미하여 해당 진단이 적정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보험사의 주특기죠. 여러 이유를 들어서 보험금을 안 주려고 하는 거. 그 외에 또 유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네, CI 보험의 경우 일반 뇌혈관 질환에 비해서 지급 금액이 큰 경우가 많은데요. CI 보험의 중대한 뇌졸중의 경우 영구적인 심경학적 결합, 즉 ADLS 일상생활 기본 동작 제한이 25% 이상의 후유장애 정도를 충족해야지만 보험금을 지급을 합니다. 이 부분 역시 보험회사에서는 영구적인 장애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거나 ADLS 상태가 25%에 못 미친다고 현재 상태에서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CI 보험 청구하실 때에는 미리 소유사정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뇌질환의 경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고요. 특히 또 최근의 경우에는 건강검진에서 많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우연히 발견을 했는데 증상이 없어가지고 보험금을 잘 지급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뇌질환의 경우 매우 전문적이고 의학적인 영역으로 개인이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뇌출혈의 경우 외상성 뇌출혈이냐 자발성 뇌출혈이냐에 따라서 보상 여부가 매우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뇌 관련, 뇌혈관 관련 진단비는 가입하기 쉬워도요, 보험금을 지급받기는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뇌질환과 관련한 추가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위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